그러면 키워드별 대응 전략입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약세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침 분위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일단 오늘 약세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어저께보다는 좀 호전된 것 같습니다. 어제는 삼성전자 빼고 나면 나머지가 다 폭락이었었는데 오늘은 좀 종목별로 좀 다른 행보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좀 테슬라가 인도량 줄어들면서 좀 하락을 하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조정 받으면서 시장의 분위기 무겁게 출발한 상황입니다만은 대만 쪽 지진 얘기 나오면서 반도체 섹터주들 하락을 조금 더 완화시키는 흐름도 나오고 있는 모습이고요. 상대적으로 플러스권으로 반전되는 종목들도 눈에 띄고 있는 모습입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지금 자동차 섹터는 좀 약하지만 전력기기도 이제 반등을 했고 또 사우디 수주 때문에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과 GS건설이 급등한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차전지 전체적으로는 약하지만 지금 보시면 이수 스페셜티라든지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전고체하고 그다음에 전액 엔캠 급등하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나름 반등 시도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지노믹트리가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레고캠바이오도 반등에 나선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미용 뷰티 섹터 쪽에서 본다면 화장품 섹터주들이 초반에 좀 강했다가 지금 약보합권인데요. 일단은 잘 버텨주는 모습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어제까지 하락이 깊었던 로봇 쪽에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그다음에 T 로보틱스 등 해서 로봇주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엔젤 로보틱스도 강세 흐름으로 좀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저가 항공도 진에어를 중심으로 해서 잘 버텨주는 모습입니다.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는 아직까지 지금 3천당 제약은 조금 하락폭이 좀 더 이어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화학주들도 오늘 조금 유가 강세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약한 모습 하지만 장 초반에 정유주 반등했다가 밀리는 모습 좀 나타나면서 변동성이 좀 커지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섹터 소부장 안에서도 변동성이 좀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부터 보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잘 가는 쪽입니다. 정유하고요. 건설주들의 강세, 그 배경에는 에너지 가격의 상승을 또 꼽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수주 소식도 있고요. 유가가 꾸준히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어서 어느새 $80 중반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사실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해당 종목군들 투자 전략하고요. 유가 어떻게 보시는지 이 부분도 좀 함께 알려주세요. 지금 유가가 80불대 위로 강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85불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전체적으로 유가가 강세를 보일 때 경기 회복의 기대감이 동반이 되면서 강세를 보이며 시장에서 크게 반응을 안 하지만 일단은 지금 유가 강세가 인위적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펙 플러스에서 감산 계속 연장하고 이러면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강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좀 지금 화학주들이 반등하다가 다시 또 조정 들어간 모습이고 정유주들도 반등을 하고 있지만 사실 정제 마진이 딱 썩히 엄청 좋아지거나 이런 상태는 좀 아니고 계속 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유주들도 방향성을 좀 잃어버리고 반등하고 좀 조정받고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인데요. 일단 최근에 그래도 S-오일은 좀 자리를 잡았고 SK이노베이션은 조금 약세 흐름이 좀 더 추가로 이어지고 있는 모습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건설도 아시다시피 금리에 상당히 좀 민감하고 국내적으로는 PF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고 그다음에 향후에 또 총선 결과까지 봐야 되는 상황이 좀 몰리면서 전체적으로 시장이 조금 압박감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우디에서 이제 큰 수주를 지금 받았죠. 플랜트 수주를 받으면서 삼성 엔지니어링이랑 GS건설이 급등하는 모습인데 역시 고점에서 매물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GS건설도 급등 이후에 고점에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삼성 엔지니어링도 초반보다는 상승폭이 좀 줄어든 모습. 결과적으로는 일단 수주는 받았지만 건설 섹터 쪽들이 약간 센티멘탈이 아직까지 완벽하게 좋지 못하기 때문에 올라오면 때린다라는 심리에 빠르게 좀 매물이 좀 취해되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에 민감하다라는 점 고려하면서 건설업황 전체는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삼성 엔지니어링은 사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받고 자리 잡으면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건설주들은 조금 더 기다려보는 시간 필요하겠고 정유주도 아직까지는 좀 마찬가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경기 민감주 전체적으로 좀 본다라면은 일단은 조금 바닥에 대한 기대감은 있지만 확실히 좀 금리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좀 있어서 좀 바닥 시그널을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약한 쪽 조명합니다. 2차 전지는 워낙에 이슈도 많았는데 오늘 확실히 좀 약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도체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잔치집이었는데 오늘은 약간은 좀 잠잠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쉬어갈 때 액션이 좀 중요하겠죠. 지금 빠져나올 타이밍인지 아니면 접근할 타이밍인지 2차 전지와 반도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반도체는 뭐 죽으면 그냥 시장이 끝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 되면은 이제 전기차 싹 다 보조금 안 준다. 뭐 전기차는 이제 중국에서나 만들나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전기차 업체 뭐 중국의 비아드 같은 경우도 수요가 둔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계속 얘기를 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뭐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좀 판매량 늘었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좀 수출 감소되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어 보이고 최근에 좀 하이브리드가 좀 대세로 가고 있는 상태. 전기차 업황이 좀 이렇다 보니까 지금 이제는 또 다시 또 이제 2차 전지 소재주들이 좀 불편해지는 모습인데요. 대형주들 특히 이제 양극재 쪽들이 많이 불편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죠. 지금 에코프로라든지 LNF, 에코프로 BM 등의 좀 하락이 크고 포스코 퓨처엠도 포스코 홀딩스와 함께 하락이 큰 모습입니다. 그럼 왜 상대적으로 엔캡만 저렇게 급등하냐라고 물어보신다라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 약간 전액이 약간 쇼티지 현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엔캠이 이제 미국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엔캠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커지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지금 뭐 이스 스페셜이나 지금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는 아까보다는 다 내려왔지만 이쪽도 약간 전고체 이슈이기 때문에 약간 상대적으로 좀 최근에 조정폭이 깊었다라는 점에서 기술적인 반등 시도가 조금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추세 뭐 지속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선거 이슈 이런 부분이 국내하고 뭐 미국하고 올해 내내 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동안 좀 강하게 올라왔고 개인적으로는 지금 너무 좀 강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순환 조정 종목별로 좀 들어가고 이런 부분들은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섹터 내에서도 불쑥불쑥 상승도 나오고 불쑥불쑥 하락도 좀 나오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좀 고려해서 좀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무턱대고 묻지마 매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실적 발표하고 반응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기술적으로 좀 많이 오른 종목들, 이격이 큰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리스크 테이킹을 좀 하실 필요가 있겠고, 좀 기술적인 조정이 나온 이후에 저점 정도에서는 좀 한번 접근 시도해볼 만하다. 최근에 보시면은 뭐 LX 세미콘이나 해성 DS 이런 것들은 좀 바닥을 잡은 모습이고, 한솔 케미칼도 좀 바닥이 잡혀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 TLB 같은 경우도 크게 밀리지 않고 바닥을 좀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섹터 안에서 반도체들도 조금씩 변화를 주면서 상대적으로 급등한 종목은 팔고, 다시 또 그 종목이 급락하면 매수하거나, 내지는 바닥에서 이제 반등하는 종목들 쪽으로 이동하는 전략. 최근에 유리기판 때문에 필옵틱스가 혼자 막 급등하는 것도 뭐 2차 전지에서 엔캠 급등하는 거랑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시장이 섹터가 슬림해졌지만 그 슬림한 섹터 안에서도 순환매가 빠르고 또 슬림해졌다라고 좀 봐주시고 일단 좀 무턱대고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선별 투자 조금 더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한 섹터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또 강한 종목군들 있죠. 로봇주 몇몇 하고요. 제약바이오가 참 신기합니다. 어제도 강스탄 바이오텍은 시장 분위기 이기고 상한가를 기록하더니 오늘도 보면은 이 브리지바이오 이쪽하고요.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죠. 그리고 지노믹트리가 23%가량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고 어제 급등했던 강스탄 바이오텍 여전히 좋습니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보면은 유전자 치료 이쪽 공통분모가 있기는 한데요. 제약바이오 반면에 뭐 HLB 그룹주들이라든지 이쪽은 약세 흐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희비가 뚜렷하게 엇갈리는데 어떻게 중심을 잡아볼까요? 네, 최근에 뭐 제약바이오 워낙 급등해서 다들 잘 아시겠죠. 알테오젠은 급등한 이후에 이제 대주주 매물 나오면서 급락했고, 삼천당 제약도 유럽 허가 받으면서 급등했는데 또 이제 미국 허가에 대해서 노이즈들이 그냥 슬슬 루머 형식으로 회사에서는 아니라고 하는데도 계속 나오면서 급락을 한 상태가 되겠고, HLB 그룹주들도 또 역시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허가, 품목 허가 관련되어 있는 루머라든지 내지는 우려감 이런 부분들 주가가 오르면은 항상 이렇게 우려감이라든지 뉴스 노이즈들이 좀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급등주들이 지금 다 조정받고 있는 상태. 후발주자들 쪽에서 이제 반등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지노맥트리도 그렇고 최근에 의료기기들도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주들도 이번 조정 이후에는 또 가격 메리트를 고려할 필요는 분명히 있겠다. 다만 이제 누가 주도주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건 좀 시장의 수급에 좀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당분간 좀 약간 개별 형식으로 개별 이슈를 가지고 좀 움직인다라고 봐주시는 게 좋겠고, 로봇도 단기적으로 워낙 빠지다 보니까 가격 메리트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엔젤 로보틱스라든지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 세 개가 시총이 좀 큰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의 흐름에 일단 좀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서 전체적으로 중소형주보다는 약간 요 세 종목에 조금 집중하시는 전략이 좀 맞겠다로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종목들도 다 보시면 고유의 흐름이 좀 생기고 있는데요. 소비주들, 중국 관련 소비주들 아까 말씀드렸죠. 화장품이라든지 면세라든지 카지노라든지 그다음에 엔터주 이런 것들은 좀 눌릴 때마다 눌림목에서 저점 매수하시는 전략으로 좀 대응하시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성장주보다는 지금 이제 장기간 소외됐었던 중국 관련주들, 소비주들, 내수주들 이런 쪽들에서 좀 가격 메리트를 보는 저점 매수 전략은 당분간 시장 변동성 안에서는 좀 유효한 전략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지수 자체만 놓고 본다라면은 어느 정도 고공권에서 등락하는 흐름, 뭐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금리나 6월달 좀 어렵다라는 시각이 좀 지배적이지만 이거는 뭐 완벽한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장의 좀 흐름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에 악재가 없는 상태 속에서 계속 금리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던 시장이 금리에 대한 우려감으로 지금 조정이 들어갔다라는 점만 고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분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유한타증권의 박진희 부장이었습니다.